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시흥에서 중개업과 경매매수신청 대리업을 하고 있는 김준형입니다. 요즘 파주에 다가구나 근린주택 경매 물건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파주시 목동동 741-2번지에 위치한 근린주택 경매 물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지만 1층 상가로 되어 있는 위치가 애매한 근린주택 같은 경우에 상가 공실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 인근에는 1층에 상가 공실이 없는 괜찮은 상권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영상 보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채권이 5천만 원밖에 되진 않습니다. 이 물건으로 배당을 계산해보면 무잉여 기각이 될 만한 사건이지만 1번 물건에서는 채권자가 배당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이는 부동산에서는 대략적인 배당표를 계산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배당표를 참조해 보면 강제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은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전순위 채권자의 미배당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최소 입찰 가격에서 조금만 높여 쓴다면 신청 채권자가 배당을 받아가서 무잉여 기각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기각이나 취하는 신경 쓰지 않고 현장 조사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 먼저 살펴보고 현장 영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보는 주택의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물건이 있는 위치입니다. 인근에는 전부 다 이렇게 상가주택으로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변으로는 이렇게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근의 역으로는 운정역이 위치해 있는데요. 물건지에서 운정역까지의 거리는 2.5km 정도 됩니다. 도보로는 40분 정도 걸리는데 도보로 이동할 거리는 아닌 것 같고요.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저희 검토하는 물건의 로드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물건 인근에 이렇게 상가주택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주변에 공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현황인데 로드뷰로 봐서는 공실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씩 이동해 보면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주택의 위치는 바로 이 물건이고요. 로드뷰로 봐도 상당히 외관이 깔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층에도 배달 대행 업체가 사용하고 있고요. 카페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잠시 후에 현장 영상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드뷰에서는 이렇게 임대 문의가 적혀 있는데요.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는 이 1층도 입점하여 운영 중인 상태였습니다. 전반적인 로드뷰를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현장 영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에 위치한 근린주택 외부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건물의 뒷부분이고요. 건물의 뒷부분에 이렇게 주차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부분은 2호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02호, 302호, 그리고 주인 세대로 되어 있는데요. 주인 세대는 투룸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복층에 창문 보이시죠? 이렇게 앞에는 테라스도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내부 구조는 외관과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건물 앞으로 가서 현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앞에는 이렇게 2차선으로 되어 있고요.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네, 1층은 이렇게 101호가 있고요. 102호가 있습니다. 101호는 카페로 사용을 했던 것 같고 102호는 배달 대행 업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101호는 공실 상태였는데요. 임차인이 내부 짐만 남겨둔 채 영업은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내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부를 보면 잔 짐들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임차인분이 영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짐만 놔두고 퇴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내부는 이런 모습이고요. 배달 대행 업체는 지금도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건물 전면 영상을 좀 이렇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에 있는 주택이고요. 여기는 2차선 도로변이 있고 왼쪽으로는 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고 오른쪽으로는 상가 주택이 있는 지역입니다. 네, 건물의 외관은 이렇게 좀 깔끔한 모습인데요.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이 부분은 1호 라인입니다. 그래서 201호, 301호, 그리고 주인 세대인데요. 주인 세대 창문은 이렇게 있고 투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테라스도 이렇게 보이고 있죠. 네, 건물의 외관은 이런 모습인데요. 상당히 좀 깔끔해 보이는 외관의 모습입니다. 이제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건물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건물 내부의 모습인데요. 이번 주택도 아쉽게도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단을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지금 여기 왼쪽이 201호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202호입니다. 건물 내부 상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죠. 대리석도 깨진 것도 보이지는 않고요. 건물 내부도 관리는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더라고요. 천장을 봐도 딱히 하자는 보이진 않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는 3층 301호와 302호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주인 세대가 보이는데요.
주인 세대를 통해서만 옥상이나 테라스로 접근 가능한 모습입니다. 네, 주인 세대 앞은 이렇습니다. 네, 외부 사진을 보면서 도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층은 이렇게 6대의 주차가 가능한 모습이고요. 도면으로 보면 이렇게 6대가 가능한 현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이쪽이 101호 그리고 102호로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1층의 화장실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102호에서는 이렇게 창고도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네, 2층의 도면인데요. 건물의 뒷부분은 2호 라인입니다. 그래서 202호의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부분이 거실의 창문인데요. 이 부분이 거실의 창문입니다. 그리고 침실의 창문은 이렇게 2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 2개의 침실 창문은 이 창문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방은 이렇게 위치해 있고 욕실이 하나가 위치해 있는데 2층, 3층 전부 다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3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방 한쪽은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아마 이쪽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4층의 구조입니다. 4층 주인 세대는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베란다가 위치해 있습니다. 단독으로 사용하는 베란다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침실인데요. 이 침실의 창문은 이쪽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침실 안쪽에는 이렇게 욕실이 하나가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침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4층은 이렇게 투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주방은 여기 위치해 있고 이 부분은 거실입니다. 그리고 욕실은 이렇게 총 2개가 됩니다. 여기는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다락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다락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이렇게 그냥 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락의 창문은 이 창문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 전면으로 보면 이쪽은 1호 라인인데요. 네, 여기가 201호가 되겠고 이쪽이 202호입니다. 그리고 1층 상가는 아까 영상에서 얘기 드렸던 카페가 101호이고 배달 대행은 102호입니다. 101호는 현재 임차인은 영업하지 않고 퇴거한 상태인데요. 이 근처가 공실이 날 상권은 아닌데 101호 임차인은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 상가를 부동산에 내놔도 물건이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잠시 영업을 하지 않고 내부 집만 방치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물건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검토하는 물건의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71,253번입니다. 2번 물건이고요. 1번 물건은 제가 다음 영상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지원에서 진행이 되는 물건이고요. 매각기일은 2024년 7월 31일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741-2번지에 위치해 있고 물건의 종별은 근린주택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74.87평이고요. 건물의 면적은 111.27평입니다.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감정가는 14억 정도로 측정이 됐는데요. 제가 시세 조사를 좀 해보니까 감정 가격은 시세보다 조금 높게 감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저 가격은 9억 8천만 원 선 정도로 이번 회차에 입찰을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물건인데요. 제가 잠시 후에 시세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각 물건의 현황을 보면요. 이렇게 1층부터 4층까지 된 근린주택입니다. 1층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네, 임차인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차인 현황이고요. 1층 101호 임차인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권리 신고가 되어 있고 1층 102호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10만 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 3층, 4층 주거 임차인은 전부 다 이렇게 전세로 세팅된 상태입니다. 임차인 전원 대항력 없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는 없는 물건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근저당의 말소기준 권리로 이하 전부 다 소멸되는 물건으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토지 등기부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검토하는 주택 인근의 실거래 사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물건의 위치는 이 위치에 있고요. 바로 맞은편에 2021년도에 10억에 거래된 상가주택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85평이고 연면적은 128평입니다.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물건보다 대지 면적이 조금 더 큰데요. 매매 가격은 10억 3천만 원에 2021년도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인데요. 1층에는 상가가 이렇게 3개 호실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외관은 이렇게 다 비슷한 모양이고요.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물건은 이 건물입니다. 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도에 13억 2,800만 원에 거래가 되어 있는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코너 자리에 위치해 있어서 가시성이 상당히 좀 괜찮은 물건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1층에는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편의점으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네, 이 건물은 코너 자리에 위치해서 입지가 좋아서 오늘 저희 물건보다는 확실히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됐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요. 2019년, 2021년, 그리고 2022년도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는데요. 2021년도와 2022년도가 부동산 호황기였습니다. 근데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2019년과 뭐 2020년, 그다음 21년 특별하게 거래 가격이 튀거나 높은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부동산 호황기 때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경험이 있는데요.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보다는 그렇게 금액이 많이 오르지도 않고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더 건물을 보면요. 우리 건물 인근에 2019년도에 8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는데요. 대지 면적은 71평.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물건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연면적은 104평이고요. 로드뷰로 보면 이런 모습인데, 네, 이 건물은 외관은 이렇게 벽돌조로 되어 있고요. 1층에 조그만한 상가가 이렇게 하나 있는 모습입니다. 네, 외관을 보면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건물은 8억 7천만 원에 2019년도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 시세를 봤을 때에는 아마 11억에서 12억 사이 정도는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이버 부동산으로 중개 매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물건의 위치는 이 위치이고 바로 맞은편에 이 건물이 12억 5천만 원에 매매가 나와 있습니다. 평당 가격은 1,604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대지 면적은 77평, 연면적은 116평입니다.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물건과 상당히 흡사한 물건입니다. 네, 이것도 잠깐 로드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지트 모터스 이 건물이 매매로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외관은 이런 모습입니다. 중개 매물이 12억 7천만 원에 나와 있는데요. 대지 면적은 70평, 연면적은 105평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는 1,797만 원입니다. 4층 단독주택이고요. 1층에는 상가점포 1개로 되어 있고 2층에 투룸 2가구, 3층에 투룸 2가구, 4층에는 3룸 복층 1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검토하는 물건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 매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건지 인근에 투룸에 화장실 1개 있는 건물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75만 원에 매물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건물은 방 3개, 화장실 2개, 보증금 2천에 월세 6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물건은 확실하게 너무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거는 반전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엘베가 있는 물건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75만 원에 나와 있는데요. 이 물건도 투룸입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월세 시세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80만 원까지 나와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지역은 전반적으로 월세는 잘 나가는 지역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매물이면 아마 공실은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확인했던 부분으로 수익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예상 임차 현황입니다. 1층 101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권리상 현황수화 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02호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10만 원으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2층, 3층 4개 호실이 전부 3룸입니다. 보증금은 총 8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주인 세대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으로 계산을 하였고요. 전부 다 임차를 마쳤을 경우에는요. 보증금 1억에 월세 54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감정가는 14억이고요. 예상 입찰 가격은 최저 입찰 가격 기준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대출은 50% 정도 받는다는 조건으로 4억 9천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대출의 이자는 5%로 계산을 하였고요. 이렇게 되면 월 18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차 금액은 보증금 1억에 월세 540만 원을 전부 마치고 나면 최종 투입 자금은 3억 9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이때 수익률은 7.3% 정도가 됩니다. 수도권에서 7%만 넘어가면 나쁘지 않은 수익률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본 파주에 위치한 근린주택 어떠셨나요? 저는 우선 1층 상가 부분의 공실 염려는 덜할 수 있어 좋아 보였는데요. 1층 상가가 장기 공실로 이어지면 수익률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점은 단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아마 4층 주인 세대의 임차를 맞추기가 조금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파주는 상당히 깔끔한 도시입니다. 이번 회차에 적정한 가격을 고려해서 입찰을 들어간다면 괜찮은 물건인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